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겐 돌을 맞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멈춰 서게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단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 남은 인생 전체로 치르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더 널리 데려갑니다. 저는 유민정, 46살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 현수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 남편 강정혁 씨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평일 저녁, 퇴근길에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의 차를 음주 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 보호자분이시죠? 그 한마디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꺾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남편의 직장 동료, 친척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중마고 친구, 김성재 씨와 박인구 씨, 세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삼총사였다고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항상 그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사진도, 군대 제대 사진도, 결혼식 축가 사진도, 결혼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 뒤풀이처럼 가족 모임을 했고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우리 아들 현수는 그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재 삼촌, 인구 삼촌.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솔직히 말해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하나하나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였던 현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더 안 울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모아둔 적금을 털어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반죽을 하고 밤마다 치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채워갔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성재 씨와 인구 씨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장례식의 연장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습니다. 과일 상자를 들고 오기도 했고 반찬이 담긴 통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재수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현수, 용돈이야. 삼촌들 있는 거 잊지 마. 어느 날은 월세가 밀렸을 때 조용히 봉투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그 말투가 참 든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는 조금씩 줄었지만 그래도 두어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일부러 우리 집을 들렀습니다. 정혁이 생각난다. 삼총사가 둘만 남으니까 허전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웃으면서도 가끔 둘이 마주 앉아 술 한 잔씩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말이 끊기고 눈가가 붉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괜히 부엌으로 피해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상하게 미안해서요. 마치 제가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야 할 것만 같은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빵집은 다행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동네 엄마들이 아이 간식이라고 빵을 사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겨우겨우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평범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빵집은 안정됐고 현수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저는 어느새 46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 이맘때쯤 오늘 제가 고백하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수가 2박 3일 수련회를 떠나는 날이었죠. 엄마, 다녀올게. 선물 사오면 안 돼? 몸만 무사히 와.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현수가 웃으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사라지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2박 3일 집에 저 혼자입니다. 생각보다, 아니 상상 이상으로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름으로 불러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에서 현수 수련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은 시들었고 밥은 데워 먹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이 시간에 누굴까? 인터폰 화면을 보니 성재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수 씨, 잠깐 괜찮으세요?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수도 없는데 오늘은 둘이네.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현수 수련회 갔다고 해서요. 밥이나 드셨나 궁금해서 집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손에는 치킨 봉지와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 뭐하잖아요. 같이 먹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식탁을 차렸습니다. 치킨, 과일, 집에 남아있던 김치와 반찬 몇 가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명과 마주 앉으니 어색함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빵집은 잘 돼요? 아직은 괜찮아요. 현수는 공부 잘하죠? 글쎄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척은 하는데 우리는 억지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재 씨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재수 씨,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묵직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해 보는 건 어때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4년입니다. 정혁이 떠난 지. 재수 씨 아직 젊으시고 혼자 버티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 자체는 너무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몇몇 친구들도 했던 말. 아직 젊다.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하지만 그날 그 말은 묘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둘만 있는 집 안. 윤기가 도는 술잔. 고요한 저녁. 저는 현수만 있으면 돼요. 입에서는 늘 하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재 씨가 갑자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 눈빛에 저는 괜히 숨을 골랐습니다. 재수 씨, 아니, 민정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여자로서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처음 재수 씨 봤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농담은 농담 아닙니다. 정혁이랑 같이 사람 만나러 갔던 날 기억나세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정혁이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 진짜 잘했다. 그렇게 좋은 사람 놓치지 말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몰랐던 사실도 충격이었고 그 사실을 이제 와서 듣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친구 아내니까 절대 티 내지 말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삼총사처럼 지냈고 그냥 웃고 떠들면서 넘겼습니다. 근데 정혁이가 그렇게 가고 나니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없고 저도 혼자고 서로 외롭잖아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저를 봐주시면 안 됩니까? 달라붙는 시선, 낯선 공기,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이 자리에 얼어붙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단 한 번도 여자로서의 제 감정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엄마였고 빵집 사장이었고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치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저 역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 씨, 우리 그만 얘기해요.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내민 손을 그 자리에서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제 선을 넘었고 그 순간이 분명히 달콤했지만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현실과 꿈 사이를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감, 오래 참아왔던 외로움이 잠시 채워졌다는 묘한 안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까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재 씨는 그날 밤 이후 조용해졌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게 왔습니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요. 아, 재수 씨,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이 바빠서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그날 저를 이름으로 부르던 사람은 사라지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재수 씨라고 부르는 남편, 친구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일은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잊어주셨으면 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솔했다고요. 술도 마셨고 여러모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그날 밤은 나와는 다른 의미였구나. 그 뒤로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의 또 다른 친구 박인구 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늘처럼 빵 몇 개를 사고 계산을 마치고 난 뒤였습니다. 재수 씨,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이미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자리에 앉자 인구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성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날 그 일, 재수 씨 집에서 둘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걸 왜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런 걸 친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분노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건 처절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어떻게 정혁이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걸 자랑처럼 말할 수 있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한마디가 저를 다시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재수 씨, 솔직히 말하면 재수 씨를 처음 보고 반한 건 저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 15년 동안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좋아했습니다. 정혁이 친구라서, 그리고 재수 씨가 정혁이 아내라서 그냥 멀리서만 봤습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성재가 그렇게 말을 한 것도 너무 괘씸했고, 저는 그 사람이 아닌 걔가 먼저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구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다리는 풀려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래도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을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 우리 가족 같았던 사람들. 아들의 삼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제 외로움을 틈타고 제 남편의 이름을 빌려 가까이 와서 결국 저를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차라리 남편이 다시 한번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성재 삼촌이랑 인구 삼촌은 왜 안 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둘 다 바쁘대. 회사 일 많대. 빨리 시간 나면 좋겠다. 삼촌들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두 사람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가게로 찾아오면 나가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면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까지 말해야 하지? 남편의 친구들, 남편의 아내, 우리 아들, 특히 성재 씨의 아내, 수연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장 많이 제 전화를 받아준 사람이었고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와 같이 울자 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에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언니, 사실은요. 언니 남편이 제 남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다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도 애매했습니다. 강제로 한 일이 아니었고 제가 동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제 잘못, 제 선택, 제 빈틈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괜히 웃어준 걸까?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걸까? 밤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너 같은 게 뭔데 남편 친구랑. 너 같은 게 뭔데 남편 얼굴 보면서 아들 키운다면서. 그러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손, 오랜만에 들었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여자로서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던 짧은 순간들. 후회하냐고요? 지금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날 밤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황홀했습니다. 4년 만에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느낌. 4년 만에 엄마가 아닌 여자로 불린다는 느낌은 제가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꺼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감정이, 그 한 번의 선택이 제가 쌓아온 4년의 버팀과 남편과 함께 보낸 10여 년의 기억과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신뢰까지 한꺼번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아주 잠깐만 더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입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사람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버티던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입니다. 남편은 없고 의지할 가족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빵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골 손님들, 학교 다녀왔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그 일상을 지키는 게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냥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했을 겁니다. 문을 닫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그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금 덜 부끄러운 나 자신을 마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버틸 겁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자라주고 있고, 빵집 문을 여는 제 손은 여전히 반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럽고 더럽고 어쩌면 욕먹어 마땅한 제 치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누군가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솔직한 조언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수연 언니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제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